네, 섹트입니다. 지금은 멜로마니아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M100의 통합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제품을 보통은 제가 뭐 제품을 받고 이것저것 잠깐 얘기를 좀 하는데 M100 같은 경우는 제가 받고서 지금 받자마자 그냥 그날 바로 통화 테스트를 바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지금 이제 퇴근하는 시간까지만 사용을 해봐서 사실 제가 이 제품이 어떻다 저떻다 간단한 소감조차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번에는 그런 소감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합 품질 테스트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나 제품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통합 품질만 확인하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품질 테스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소는 지금 저렇게 조용한 실내, 다음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 그 다음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 다음에 좀 사람 소음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약간 뭐 좀 이게 객관적으로 좀 통합 품질이 어떤지 좀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슷한 가격대에 저희 다른 영상들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얘가 대략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구나 하고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기본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마음에 들면은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별로면은 나쁜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맞는 가이드만 좀 제시해 줄 뿐이고요.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멜로마니아 앱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착용 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근접 센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앱에서 켜고 끌 수는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늘 그렇듯이 앱에서 이 센서를 꺼놔도 통화할 때는 강제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 이어폰을 그냥 빼게 되면은 근접 센서에서 이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어폰을 뺀 쪽의 마이크가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어폰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마스터 이어폰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왼쪽 이어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왼쪽 이어폰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어느 쪽 이어폰을 뺐다 꽂았냐 하냐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되는 마이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이어폰을 활성화가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전화가 왔을 때 왼쪽 이어폰을 잠깐 빼서 한 2초 정도 들고 있으면 오른쪽 이어폰의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활성화된 이어폰을 한 손으로 들고서 제가 늘 하는 테스트처럼 마이크처럼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면서 센서를 손가락으로 살짝 가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없는 제품들처럼 완전 편하게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리고 사용하는 그 동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일단 센서가 비활성화 되는 데까지는 한 2초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 위치는 착용했을 때 하단에 오는 은색으로 빛나는 그릴이 있는 그쪽이 통화용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귀에서 빼면서 뭐 집게손가락으로 가볍게 싹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바로 센서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마이크가 수음할 수 있는 소리보다 좀 큰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에 들어오는 소리가 좀 메마르거나 심할 경우에는 좀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멜로마니아처럼 뭐 20대 20만 원대 가격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깨지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마르거나 이제 뭐 갈라지는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VC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CVC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따가 대로변에서 통화할 때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내 목소리 어느 정도 깔끔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양쪽 귀에 꽂고 착용했을 때 충분한 통화 품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양쪽 귀에 꽂고 통화가 좀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요 정도까지 와야 되면은 조금 가성비가 살짝 이제 통화 품질에 한해서는 가성비가 살짝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퇴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그냥 소리만 울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복도나 뭐 빌딩의 계단, 지하 이런 데서 통화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 제품, 특히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이전에 제가 뭐 2만 원대, 만 원대, 뭐 5만 원대 제품들도 녹음한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진짜 통화 품질의 상향 평준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주변 소음 같은 경우도 굳이 CVC나 ENC 마이크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AI를 이용한 이제 소음 감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억제가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도 예전처럼 뭐 소리가 퍽퍽 끊긴다던가 울렁울렁거린다던가 하는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리가 뾰로록거리면서 이제 전자음처럼 변조되는 초창기 ENC 마이크나 CVC가 들어간 제품들은 그런 증상이 꽤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아예 안 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통합 품질이 그냥 저가형 제품이라도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요 장소 내에서 울리는 소리 정도는 충분히 그 장소 내에 그런 울림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고요. 대신 이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장소의 울림 말고 그 하울링이 발생을 해요. 막 메아리처럼 와우 와우 와 이런 식으로 동굴에서 말하듯이 그런 하울링이 발생하는 제품들이 간혹 있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근데 전에 한번 비싼 제품에서 한번 그런 증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는 수음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야 돼요. 볼륨 확보도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방금 전에 뭔가 소음이 발생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제가 통화 녹음을 하는 도중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내려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은 주변 소음이 이런 울리는 장소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아마 확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을 손에 들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기본적으로 입 앞에 가져다 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굉장히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도 웬만큼 통화가 다 가능합니다. 뭐 아마 여기서는 실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 앞 사거리입니다.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 이동하면서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CVC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아야 일단은 정상적인 튜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차량 소음이 뭔가가 들린다, 웅웅웅, 그러니까 물 먹은 듯이 들린다 정도가 되면은 뭐 무난하게 CVC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차량 소음이 막 되게 심하게 들린다, 제 목소리랑 차량 소음이 섞여가지고 날카롭고 귀가 따갑게 들린다고 하면은 잘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품질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더 이상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AI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소음 감소 같은 경우는 물 먹은 듯이 웅웅거리지가 않고 그냥 마치 볼륨을 낮춘 듯이, 그러니까 주변 소음은 볼륨을 한 5, 10 정도로 낮춰놓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볼륨을 뭐 60, 70 정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목소리가 주변에 차량이 지나가는 건 알겠어. 차량 소음이 들리는 건 알겠는데 소음은 좀 작고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기술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AI를 이용한 소음 감소가 거의 범용적으로 돌아다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ENC 마이크에 것까지 짬뽕을 해서 쓴다던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혼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좀 더 괜찮은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튜닝이 잘못되면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약간 좀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이 요즘 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좀 볼륨을 켜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하면은 그런 혼용돼서 사용하는 기술의 조합이 좀 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차량 소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고 해도 어쨌든 통합 품질이 안 좋은 거고요.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주변 소음이 이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겠고 통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면은 통화 품질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더 좋고,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마이크의 성능이 살짝 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방금 전에 아마 제 목소리는 다 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의 가격대는 그동안 사용해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했던 얘기는 다 들렸을 것 같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차량 소음이 많이 나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들고서 통화를 하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는 약간 목소리 톤을 좀 높였어요. 왜냐면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통화를 하니까는 실내에서 통화하던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폰을 들고서 통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속삭이듯이 실내에서보다도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속삭이듯이 통화를 해도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서 웬만큼 통화 품질이 보장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7호선 강남교통역 지하철 역사고요. 어, 9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한승 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좀 많고요. 그리고 중앙에 큰 홀이 있어서 소리도 울리고, 요즘에 이제 안내 방송 같은 소리도 나오고 하면서 나름 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뭐 서로 부르는 소리라던가 대화하는 소리가 막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음 정도가 뭐 마트나 뭐 백화점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데서 녹음하는 이유는 초창기 이제 뭐 시루시나 이니지 마이크가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서 어느 정도 통화 품질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합적인 소음이 나오는 곳에서는 통화가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반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로변에서처럼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화 품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볼륨이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통화 이제 목소리 톤을 조금만 높이면 아마 통화 볼륨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첨기에는 이런 데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주변 소음이랑 같이 묻히면서 이제 이 주변 사람 소음이랑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스스로 제대로 구분을 못해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 소음을 크게 키운다던가 그런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소리가 막 깨지거나 뭐 변조된다던가 이런 증상이 없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가격대에는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랑 똑같이 이제 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다고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때는 목소리 톤을 좀만 높이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주변에 사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뭐 조용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의 소음 감소는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작동을 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는 목소리가 방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 제 목소리가 충분히 들렸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면은 통화 품질 자체는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멜로마니아 M100의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섹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